이번 56회차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경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친선 경기 몇 경기가 있는데 2번 경기로 들어온 사우디와 북마케도니아 경기, 그리고 3번 경기 노르웨이 대 핀란드 경기, 그리고 6번 경기 아랍에미레이트 대 시리아 경기, 이 경기들은 친선 경기인데 아직까지 해외 배당조차 나오지 않아서 국내 배트맨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선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최종 픽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대 웨일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웨일스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만큼 득표율이 75.6%가 웨일스 승리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저는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1차전 맞대결 3월 달에 펼쳐져서 웨일스가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웨일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최근에 승무패와 프로토를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셀틱 대 카이라트 경기 이변이 나왔던 경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셀틱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됐지만 카이라트가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0대0 무승부를 거두고 승부차기 끝에 카자흐스탄 팀 카이라트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간 이변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 카자흐스탄 팀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이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 셀틱 역시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원정을 떠나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 원정길이 상당히 먼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 원정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웨일스가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강팀을 상대로 홈에서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데 2024년 9월달 네이션스 리그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이 노르웨이 상대로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가 공격수 엘링 홀란, 쇠를로트, 웨데고루, 안토니오 누사같이 핵심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71%, 슈팅 19개를 때렸지만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친 바 있고, 2023년 덴마크 상대로도 이 카자흐스탄이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카자흐스탄 원정 상당히 멀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웨일스 대표팀 주전 멤버들이 대부분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나 잉글랜드 하부리그에서 리그 경기를 한창 소화 중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체력적인 누수를 느끼게 된다면 이 경기는 셀틱 카이라트 구도처럼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강팀이 저득점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1번 경기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는 사우디 대 북마케도니아 경기인데 이 친선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해외 배당조차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면 최종 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북마케도니아의 승리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흐름 자체가 북마케도니아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번 경기는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홈 경기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장소가 체코 프라하 중립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동 특유, 특히나 사우디 특유의 홈발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의 평가전 다음에 9월 8일 월요일에 리히텐슈타인과의 홈 경기,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체코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북마케도니아가 9월 8일 월요일 리히텐슈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가고 싶은 경기이지만 이 북마케도니아 대 리히텐슈타인 경기 1차전에서 이미 북마케도니아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9월 8일에 펼쳐지는 리히텐슈타인과의 경기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북마케도니아가 사우디전에서 이 최정예 멤버를 바탕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리히텐슈타인과의 홈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한 데다가 사우디 특유의 홈발까지 받지 못하는 평가전이라는 점, 경기가 사우디가 아니라 프라하, 체코, 중립지역에서 펼쳐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북마케도니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평가전입니다. 노르웨이 대 핀란드 경기인데 노르웨이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다음으로 양팀 모두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데 이 노르웨이가 일정적으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전 다음 경기가 9월 10일 몰도바와의 홈 경기 월드컵 예선이고,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월요일 폴란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오히려 노르웨이가 일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 그리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노르웨이가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월드컵 예선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I조에서 4승 0패 전승을 기록하면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이 핀란드 역시 그룹 G조에서 2승 1무 1패로 두 경기를 덜 치른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승점이 높기 때문에 핀란드 역시 나름대로 월드컵 예선에서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에 월드컵 예선 폴란드 원정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핀란드가 이번 노르웨이 원정 평가전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에 몰도바와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노르웨이가 좀 더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기에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압도적인 공격력, 특히나 엘링 홀란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력에서 노르웨이가 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만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베테랑 골키퍼인 흐라데키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노르웨이가 앞설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 노르웨이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조지아 대 튀르키예 경기. 이 경기는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몰려 있는데 조지아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조지아의 승리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껏 무패로 가시던지 승패로 가시던지 최종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들 몫에 맡기도록 하겠고,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황금 세대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유럽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파리 생제르맹 출신의 공격수 흐비차 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흐비차 선수 외에도 공격 쪽에서 최근에 비아레알로 이적이 된 미카우 타제 같은 결정력이 있는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지아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홈에서 나와준다면 이 튀르키예도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 양팀의 맞대결 유로 2024에서 튀르키예가 3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조지아가 원체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조지아 특유의 홈발, 그리고 흐비차, 그리고 미카우 타제를 필두로 한 조지아의 날카로운 역습 한방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조지아 사이드 픽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예 무승부까지 마킹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몰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FIFA 랭킹이 낮은 팀들인데 월드컵 예선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그나마 리투아니아가 3경기에서 2무 1패
몰타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1무 3패이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6월달 맞대결을 펼쳐서 0대0 무승부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양팀 맞대결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리투아니아의 홈발 근소하게 있다고 본다면 승무로 가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카주콜로바스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되지만, 몰타 같은 경우에도 주전 미드필더인 길로미에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 역시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승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아랍에미레이트 대 시리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시리아 특유의 늪축구가 나온다면 아랍에미레이트도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시리아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2022년 맞대결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리아도 통수를 칠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레체와의 평가전을 제외하면 A매치에서 이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모두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친선전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불가리아 대 스페인 경기인데 스페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친선 경기도 아닐 뿐더러 월드컵 예선 경기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최전방 쪽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체 이 수비와 미들 쪽에서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불가리아 상대로는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데다가 확실히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리스 같은 팀들을 상대로는 대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양팀의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스페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슬로바키아 대 독일 경기, 독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슬로바키아라는 팀이 굉장히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수비 쪽에서 두브라브카 같은 베테랑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를 필두로 한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은근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슬로바키아 역시 최전방 쪽에 약점이 있고 특히나 하라슬린이라는 공격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독일이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걸출한 공격수가 최전방에는 부족하지만 리버풀로 이적을 한 비르츠 선수를 필두로 그래도 확실히 슬로바키아보다는 체급이 높은 스쿼드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이 월드컵 예선 첫 단추를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대 독일 경기는 이변 없이 독일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룩셈부르크 대 북아일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현재 무승부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룩셈부르크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FIFA 랭킹적으로 보면 북아일랜드가 좀 더 높아서 북아일랜드 무패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룩셈부르크라는 팀이 FIFA 랭킹 대비해서 상당히 경기력이 도깨비 면모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경기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6월 달에 있었던 룩셈부르크 대 아일랜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굉장히 비슷한데 북아일랜드보다 오히려 아일랜드가 FIFA 랭킹도 높고 아일랜드가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보다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고 오히려 이 북아일랜드는 1부 리그보다는 2부 리그, 3부 리그에 속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북아일랜드보다 아일랜드가 한 체급 높다고 보여지는 팀인데,
이 아일랜드를 상대로 룩셈부르크가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는 이렇게 룩셈부르크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북아일랜드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룩셈부르크 승리의 19.7%밖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룩셈부르크 사이드 이변픽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프리미어리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썬더랜드의 수비수 발라드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발라드 선수의 수비 공백까지 느껴질 수 있는 북아일랜드라는 점에서 충분히 룩셈부르크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네덜란드 대 폴란드 경기, 네덜란드의 승리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도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복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네덜란드의 걸출한 수비 그리고 미들 자원을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덜란드 역시 수비와 미들진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쪽에서의 무게감은 특히나 스트라이커 쪽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다소 불안감이 있지만 원체 미들 쪽에서 흐라벤베르나 라인더르스 그리고 수비수 반더벤이나 반다이크 같이 수비와 미들 쪽에서의 퀄리티가 폴란드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가 그래도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네덜란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부터는 남미 예선으로 갑니다. 남미 예선도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 볼리비아 경기는 콜롬비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2점으로 남미 예선 6등에 머물고 있는데 6등까지가 다이렉트 본선 진출 티켓이기 때문에 6위를 사수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볼리비아 역시 지금 승점 17점으로 8등인데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7등 베네수엘라와 승점이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볼리비아 역시 승점 획득이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볼리비아라는 팀이 대부분의 승점을 홈 경기, 특히나 고산지대 2점을 안고 홈 경기에서 땄고 이번 남미 예선에서 원정 경기 성적이 굉장히 처참하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콜롬비아가 최근에 A매치 6경기에서 3무 3패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최근에 A매치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볼리비아 상대로는 그래도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체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 콜롬비아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볼리비아 역시 플레이오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우루과이 대 페루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처음에는 승무로 가려다가 페루의 동기부여를 고려해서 승무보다는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4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25점 그러니까 비기기만 해서 1점만 확보를 하더라도 최소 6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본선 직행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12점인데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베네수엘라 7등 베네수엘라와 승점이 6점 차이이기 때문에 페루 입장으로서는 일단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득실면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페루 입장에서는 사실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작년 10월 달에 페루가 홈에서 우루과이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전적 면에서도 페루가 한번 사고를 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페루와의 맞대결에서 우루과이가 6경기에서 모두 한 골차 승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페루라는 팀이 굉장히 남미 예선에서 고전을 했지만 득점은 16경기 6골 꼴찌 팀이지만
실점 면에서는 그래도 16경기에서 17실점으로 경기당 거의 평균 1실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수비 조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루과이가 이번 경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 최전방 공격수 누네스 선수가 출전 정지 징계로 결장,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아라우오가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난데스 역시 경고 누적 결장, 수비수 히메네즈와 아라우오 역시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 등으로 빠지는 우루과이이기 때문에 은근히 우루과이의 전력 누수까지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페루가 은근히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취향껏 승무 혹은 승패 이변으로 한번 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파라과이 대 에콰도르 경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남미 예선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승점 25점으로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16경기에서 5실점으로 남미 예선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최고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6경기에서 13골에 그치면서 득점은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에콰도르이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짠물 수비 그리고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저득점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파라과이 역시 지금 16경기에서 10실점으로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팀인데 득점은 에콰도르와 똑같이 16경기 13골로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지금 짠물 수비가 동일하고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 10월 맞대결 역시 0대0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24점으로 5위, 에콰도르보다 1점이 낮은데 파라과이 역시 승점 1점만 따더라도 승점 25점을 확보를 하면서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 입장으로서도 홈경기라고 해서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 팀이 최근 A매치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저득점 무승부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은 떨어지는데 짠물 수비라는 점, 이미 1차전 맞대결이 0대0 무승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저득점 무승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브라질 대 칠레 경기, 브라질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점 25점으로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미 예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홈팀 브라질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조금은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이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원체 최근에 A매치에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지지만 그러한 동일한 조건 속에서는 확실히 브라질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 브라질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부패 56회차 A매치 경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번 경기 그리고 3번 경기,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라서 현재 국내 배당, 해외 배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배당이 오픈이 되면 이 2번, 3번, 6번 친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